안녕하십니까. 덕훈맨입니다. 로더 운전기능사 필기 강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강의는 제가 편저한 전자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구입은 영상 아래 댓글란에 상단에 주소를 고정시켜 놨습니다. 이 주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크몽이라는 곳에 오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전자책은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규격이 전자책 규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동영상 시청하신 후에 1회 정도만 빠르게 스킵하면서 전자책으로 한번 스킵을 하시면 학교 가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더의 규격 표시로 알맞은 것은 부연해 설명드리면 오늘 강의가 종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주로 로더의 작업 장비 그리고 운전, 로더에 국한되는 이러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로더의 규격 표시로 알맞은 것은 로더의 규격 표시는 버킷의 용량 세제곱평방으로 규격을 표시합니다. 버킷의 용량입니다. 버킷은 이와 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 버킷을 움직이는 것이 이 붐입니다. 이 버킷의 용량이 바로 이 로더의 규격이 되겠습니다. 휠 로더와 비교한 크롤러 로더의 장점으로 알맞은 것은 휠은 바퀴죠. 크롤러는 이 기어다닌다 이런 말이죠. 크롤러가. 그래서 이 크롤러 로더는 무한궤도식입니다. 무한궤도식 장갑차처럼 이렇게 된 게 이게 크롤러 로더죠. 그래서 휠 로더와 비교한 크롤러 로더는 어떻습니까? 땅하고 접지력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견인력이 좋습니다. 견인력이 좋다. 기동성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빨리 달리지 못하죠. 그래서 기동성이 좋다 그러면 틀렸고요. 작업 속도도 빠르지 못하죠. 방향 전환도 휠 로더만큼 신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크롤러 로더는 굴삭력과 견인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약 집안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 반면에 기동성이 떨어지고 작업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크롤러 로더는 이렇게 트랙형이죠. 이게 무한궤도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스프로식이 있어서 여기서 구동을 받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버킷이고 이 버킷을 움직이는 것이 이게 이제 붐이죠. 그리고 붐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이제 암이 되겠습니다. 로더의 작업 중 가장 효과적인 작업은 뭐니 해도 로더는 뭡니까? 토, 흙하고 모래하고 이런 거 또는 골재 이런 거 적재 작업, 상차하는 작업. 그래서 토사 적재 작업이 제일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로더의 버킷별 용도 분류 중 굴삭된 골재와 암석 중 큰 것만 골라내어 작업에 적합한 버킷. 스켈리턴 버킷인데 죄송합니다. 네, 화면 상태가 잠시 안 좋았습니다. 스켈리턴 버킷인데 스켈리턴 버킷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물망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잘자란 걸 다 걸러냅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잘자란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골라내고 골재 같은 약간 굵기가 있는 것들만 담도록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된 것이 스켈리턴 버킷이 되겠습니다. 크롤러 로더의 트랙이 잘 벗겨지는 이유로 거리가 먼 것은 트랙의 장력이 크다. 그러면 잘 안 벗겨지겠죠. 신발이 꼭 맞는데 잘 벗겨지겠나요? 그래서 크롤러 로더의 트랙이 아까 말씀드린 트랙이 이게 여기서 롤러 위에서 있는데 이게 트랙이 잘 벗겨지는 건 이게 헐거울 때 잘 벗겨지는 거예요. 이거 헐겁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장력이 작을 때. 장력이 크다는 팽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력이 큰 경우에는 잘 안 벗겨지고 잘 벗겨지는 것은 장력이 작을 때이기 때문에 정답은 3이고요.
고속 주행을 할 때 급방향 전환하면 잘 벗겨지겠죠. 경사면을 측면으로 할 때도 잘 벗겨지고, 트랙과 롤러 사이에 어떤 돌멩이 같은 게 끼었다. 그래도 잘 벗겨집니다. 트랙의 장력이 현저히 작은 경우에는 잘 벗겨집니다. 로더의 유압 라인 중 가장 많은 유량과 높은 압력을 요구하는 것, 붐입니다. 가장 높은 압력을 요구하는 것은 붐으로 들어가는 유압 라인입니다. 로더의 작업 중 그레이딩이라는 게 뭡니까? 그레이딩. 이게 땅 고른다 이런 말이죠. 그레이딩. 그래서 지면 고르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레이딩 작업이란 지면 고르기 작업으로 작업 전 파진 부분을 메우고 버킷은 약간 기울이고 로더는 45도로 회전시켜 작업한다. 그래서 45도가 넘나요? 네, 이런 정도로 이렇게 몸치하고 45도 정도 하면서 작업을 한다. 이런 말이죠. 지금 그레이딩 작업이죠. 이렇게 한 45도 각도로 작업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레이딩 작업이 되겠습니다. 로더의 상차 작업 중 로더가 버킷에 작업물을 담아 후퇴하고 로더와 작업 대상물 사이에 덤프 트럭이 들어오는 방식은, 여기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몇 개를 지금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덤프 트럭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로더가 있습니다. 이 로더가 여기서 흙을 싣고 후진에다가 이렇게 상차를 시킵니다. 이게 생긴 게 V자 같이 생겼죠. 이걸 가리켜서 V형 상차 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V형 상차 작업. 그 다음에 L형은 죄송합니다. 화면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L형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차가 조금 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덤프 트럭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싣고 후진해가지고 이렇게 상차를 하죠. 각도가 V형보다 좀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각이 직각이 돼요. 90도가. 그래서 90도형 또는 L형, L자가 이게 90도죠. 90도형이라고 말하고 또는 L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T형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덤프 트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로다가 이렇게 있죠. 그 로다가 여기로 가서 싣고 다시 후진해서 나왔다가 상차하고 이걸 계속하다 보니까 이 형식이 뭐하고 같나요? T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T형이라고도 하고 또 90도 각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90도 회전형이라고도 하고 라고 부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덤프차가 여기에 있고 로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로다가 들어가서 흙을 싣고 후진을 하면 덤프차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덤프차에 이제 상차를 시키면은 덤프차가 또 빠지죠. 또 들어가고.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이 모양이 I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I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게 로더의 상차 작업 중 로더가 버킷에 작업물을 담아 후퇴하고 버킷을 담아 후퇴하죠. 뒤로. 그러면 덤프차가 들어와 가지고 로더의 작업 대상물 사이에 덤프 트럭이 들어온다. 싣고 나가고 이러한 식이 되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아희형 상차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로더의 버킷에 토사를 적재한 후 이동할 때 지면과 가장 적당한 간격은, 싣고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제 이 버킷을 들고 다니죠. 근데 이 버킷의 높이가 약 60cm 정도 지면으로부터 떼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다. 60cm.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뭐 어떤 책에서는 60에서 90, 어떤 책에서는 뭐 50에서 60, 여러 가지인데, 대략적으로
60 정도, 그 정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전성을 고려해 지면으로부터 약 60 내지 90cm 이 정도를 찾아봤는데 가장 유사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뭐 60cm 그러면 6cm를 찾으시고 60에서 90 그러면 그걸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화물을 적재하고 약 60cm 정도로 지면에서 떼고 다니는 것. 지면과의 거리가 버킷과의 거리가 약 60cm 정도 되는 것. 그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로드의 버킷에 토사를 적재한 후 이동할 때 지면과 가장 적당한 간격 60에서 90 정도. 로드의 작업 중 점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기류의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엔진의 배기 색깔과 이상 소리, 방향지 시동과 제동 등의 상태, 페달과 레버. 자, 방향지 시동과 제동 등은 언제 해야 합니까? 작업 중에 해서는 안 되겠죠. 이거는 작업 전에 해야 되는 항목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작업 중 점검상으로 계기류는 적당히 잘 작동되고 있는가, 엔진의 색깔은 어떤가, 배기 색깔은, 페달과 레버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이건 작동하면서 하겠죠. 방향지 시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가기 전에, 작업 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방향지 시등과 제동 등의 작동은 작업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타이어식 로더가 트럭에 적재할 때 덤핑 클리어런스를 옳게 설명한 것은, 덤핑 클리어런스라는 게 뭐냐? 깔끔하게 덤핑할 수 있는 건데요. 로더가 버킷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버킷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 버킷까지의 높이, 이게 클리어런스입니다. 클리어런스. 땅에서 버킷까지 높이. 근데 덤핑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의 적재함보다도 이 덤핑 클리어런스의 높이가 더 높아야겠죠. 이런 차에다가 적재하려고 하면은 이 클리어런스가 이것보다 높아야 되겠죠. 적재함보다. 그래서 덤핑 클리어런스는 땅하고 이 버킷하고의 높이는 적재함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타이어식 로더가 트럭에 적재할 때 덤핑 클리어런스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러면 덤핑 클리어런스는 적재함보다도 높아야 한다. 그래서 덤핑 클리어런스란 버킷을 상승시켰을 때 버킷 투스 하단과 지면과의 거리, 버킷 투스 하단과 지면과의 거리를 말한다. 트럭 적재 시에 덤핑 클리어런스는 적재함보다도 높아야 적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덤핑 클리어런스는 적재함보다 높아야 한다. 타이어식 로더의 앞 타이어를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이제 로더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버킷이 이렇게 있겠죠. 붐이 있고, 이 붐을 내려서 밀면은 앞바퀴가 들이 올라가겠죠. 앞바퀴가. 그때 여기다가 이제 고인목을 두는 거죠. 잭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바퀴 교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버킷을 이용해서 차체를 들어 올리고 거기에다가 잭을 고여준 다음에 작업을 하면 된다. 즉 타이어를 교환하면 된다는 거죠. 버킷을 이용하여 차체를 들고 잭을 고인다. 타이어식 로더를 운전할 때 주의사항으로 맞는 것은, 경사지를 내려갈 때는 변속 레버를 중립에 놓는다. 중립에 놓거나 또는 변속 레버를 떼버려가지고 무동력으로 가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안 되죠. 이런 거는 1단 기어를 놓는다든지 적어도 2단 기어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기어를 물리고 가야지 완전히 떼버리고 오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엔진 회전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타이어식 로드를 운전할 때 엔진 회전수를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주차 시에는 버킷을 지면에 내려놓는다. 맞습니다. 버킷을 들어서는 안 되고 주차할 때는 어떻습니까? 버킷을 완전히 땅에다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버킷 사람을 태워도 된다? 안 되죠. 맞는 것은 3번만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주차 시에는 버킷을 지면에
내려놓는다가 정답입니다. 로더의 에어 컴프레셔의 순환 오일은 무슨 오일이냐? 에어 컴프레셔 도는 것도 엔진 오일이 돕니다. 엔진 오일이. 그래서 에어 컴프레셔에서 순환 오일도 엔진 오일이 돈다. 엔진 오일입니다. 로더 작업 시 굴삭과 적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재라는 거. 원래 로더는 주로 적재죠. 그런데 굴삭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앞에다는 셔브를 달고, 즉 버킷을 달고, 뒤에다가는 호, 꽃갱이, 땅 파는 거죠. 땅 파는 거. 호를 달아서 백, 뒤에다가는 호를 달았다 그래가지고 백호라고 하죠. 백호. 그래서 뒤에는 백호, 앞에는 셔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로더 역시 굴삭도 하고 적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거, 그러면 백호 셔블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백호 셔블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와 같이 생긴 거죠. 앞에는 전형적인 로더죠. 이것이 이제 셔블이라는 게 이게 삽이라는 뜻이에요. 삽. 그래서 이 버킷이 달려 있고 뒤에는 이와 같이 호가 달려 있어요. 호가. 그래서 백에는 호가 달려 있고 프론트에는 셔블이 달려 있는 거, 이런 걸 가리켜서 백호 셔블형 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더로 상차 작업 대상물에 진입하는 방법 중 없는 것은 아까 몇 가지를 보았죠. I형, T형, V형, L형, N형, M형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직진후진법 이렇게 있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I형이죠. 여기에 로더가 있고 덤프가 들어갔다 나왔다. I형 같이 생겼죠. 그 사이에 로더가 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I형이 되겠습니다. 로더로 상차 작업 대상물에 진입하는 방법 중 없는 것. N형이나 M형은 없다. I형, T형, V형, L형이 있다. 로더로 제방이나 쌓여있는 흙더미에서 작업할 때 버킷의 날을 지면과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으냐. 이건 항상 나오니까요. 버킷의 날은 항상 어떻게 한다? 지면과 수평으로. 굴착할 때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5도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버킷의 날은, 버킷과 지면은 수평으로 들어가서 굴착을 한다. 제방이나 쌓여있는 흙더미에 작업을 할 때 버킷의 날은, 이렇게 쌓여있는 흙더미에 들어갈 때 버킷의 날은 지면과 수평으로 들어가서 굴착을 해서 푼다는 거죠. 버킷과 지면이 수평으로 나란하게. 버킷과 지면이 수평으로 나란하게 들어간다. 로더의 운전 전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연료 보충 여부. 자, 연료는 전날 작업이 끝난 후에 보충합니다. 그리고 운전 전에는 작업장치 작동 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윤활유 누출은 없는지, 공사 내용은 지금 어떤지, 이런 것들을 숙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작업 전에 하는 거죠. 연료는 어떻다? 전날 작업 끝난 후에, 작업 종료 후에 보충해 놓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남은 연료의 양을 확인하고 보충하는 것은 언제 한다? 운전 후에 해야 할 일입니다. 타이어식 로더의 운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틀린 것은 새로 구축한 구축물 주변에 연약 지반이다. 그렇죠? 새로 구축한 것은 땅을 팠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약 지반이 맞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토양의 조건과 엔진의 회전수를 고려해서 운전한다. 맞습니다. 버킷의 움직임과 흙의 부하에 따라 변화 있게 대처하여 작업한다. 맞습니다. 경사지를 내려갈 때는 클러치를 분리하거나 변속 내부를 중립해 놓는다. 이렇게는 안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1단 기어든 또는 2단 기어든 기어를 작동시키면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얀길에서는 이렇게 기어를 작동시켜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기어를 중립해 놓거나 또는 아예 무동력으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로더 작업의 종료 후에 주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틀린 것은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 맞습니다. 변속기 컨트롤 레버를 중립 위치에 뒀습니다. 버킷을 지면에서 40cm 유지한다. 이건 틀렸죠. 버킷은 완전히 땅하고
밀착을 시켜야 합니다. 땅하고 밀착시켜야 된다. 기관을 정지시키고 반드시 시동키를 뽑는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버킷을 지면에서 약 40cm 유지한다. 틀렸고 완전히 지면과 밀착시킨다. 작업 종료 후에 버킷은 지면에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로더의 굴착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굴착 작업 전에 지면을 평탄하게 만든다. 맞습니다. 굴착 작업은 무한궤도용 로더가 더 유리하다. 그렇죠. 견인도 좋고 굴착력도 세죠. 굴착 시 버킷과 날은 지면과 직각을 유지한다. 아니요, 평행을 유지하라고 했죠. 평행. 지면이 단단할 경우 버킷에 투스, 이빨을 물려서 작업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굴착 시 버킷의 날은 지면과 직각이 아니라 평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적재물이 토사가 쌓였다. 이때 버킷을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데 땅하고 그림을 잘 못 그리지 땅하고 평형이 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착 시 버킷과 날은 지면과 평행을 유지한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굴착 시의 버킷의 날은 지면과 평형이 되도록 한다. 로더 장비에서 자동 변속기가 동력 전달을 하지 못한다면 동력 전달 못한다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죠? 클러치가 문제겠죠. 그래서 탑한 클러치가 마모되었다. 그럴 때는 동력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무한궤도용 로더의 주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한궤도형 가능하면 평탄한 길을 택해서 주행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작업이 아니라 주행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여철이 심한 곳은 서행으로 통과한다. 맞습니다. 무르고 연약한 땅에서는 천천히 주행해서 안전을 유지한다. 이 부분은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무르고 연약한 땅으로 주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단단한 땅으로 주행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틀린 거죠. 무르고 연약한 땅에서는 작업은 할 수 있죠. 작업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행은 이런 땅은 피해서 주행을 해야 합니다. 버킷의 적재 후 주행할 때는 버킷을 지면에서 약 60cm 정도 들고 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르고 연약한 지반의 땅은 주행을 할 때는 그런 땅은 피해서 주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더의 작업 중 그레이딩 작업, 그레이딩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면 고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면 고르기 작업이 그레이딩 작업입니다. 무한궤도식 로더와 비교시 타이어식 로더의 장점. 바퀴식 로더는 기동성은 좋죠. 그런데 견인력 약하고 등판 능력 약하고 습지 작업 불리하고, 그래서 기동성은 좋다. 맞습니다. 빨리 움직일 수 있죠. 로더의 주행 가능한 내리막은 35도, 오르막은 25도, 경사지는 약 10도에서 16도 정도. 그래서 내리막은 35도, 주행 가능한 내리막 경사도는 35도 정도입니다. 로더의 주행 가능한 내리막 경사도는 35도이고 오르막은 25도, 측면 경사도는 10도에서 16도입니다. 타이어식 로더의 구성품 중에서 습지, 사지 등을 주행할 때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습지나 또는 사지 등을 주행할 때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동장치에도 제한을 또 두는 것을, 그래서 양쪽 바퀴에 동시에 같은 힘이 물리게 한다든지, 이게 이제 차동 제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두는 것이 차동 제한 장치다. 그래서 차동 제한 장치는 한쪽 바퀴가 미끄러지거나 헛돌고 있을 때 해당 바퀴에만 구동력이 쏠리지 않도록 막아주고 좌우에 같은 동력을 보내주는 것, 이것이 차동 제한 장치입니다. 로더의 동력 전달 순서로서 맞는 것은, 동력 전달 순서는 엔진에서 동력이 나와가지고 플라이 휠을 돌리죠. 그러면 이 플라이 휠과 맞붙어가지고 클러치가
이 힘을 받아가지고 변속기로 전달한 다음에 변속기가 축을 통해서 종감속 기호로 가가지고 회전비를 구동력을 높여주죠. 그래서 바퀴로 엑셀식 바퀴로 전달되는 이러한 것을 통하죠. 근데 이 클러치 단순 클러치 대신 유체 클러치, 이 유체 클러치가 우리 소위 말하는 토크 컨버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플라이휠 동력을 거쳐서 엔진을 거쳐서 그 다음에 토크 컨버터를 거쳐서 변속기 들어간 다음에 종감속기와 바퀴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엔진, 토크 컨버터, 클러치죠. 그 다음에 유압 변속기, 종감속 장치, 구동륜 이러한 순서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엔진, 토크 컨버터, 유압 변속기, 종감속 장치, 구동륜. 그리고 그림으로 보면 여기 엔진이죠. 엔진이 플라이휠을 돌리면서 여기서 클러치 또는 토크 컨버터,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변속기로 간 다음에 변속기에서 축을 통해서 종감속 기호로 가고 종감속 기호에서 이제 구동륜 바퀴로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로더의 작업 방법으로 맞는 것은, 자, 굴삭 작업 시에서는 버킷을 올려 세우고 작업하며, 굴삭 작업할 때 버킷을 올려 세우니까 평행으로 놓으라고 그랬죠. 틀렸죠. 굴삭 작업 시에는 버킷을 수평 또는 약 5도 정도 앞으로 기울인 게 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수평으로 하고 많이 들어가도 5도 약간 기울여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버킷을 수평으로 한다라는 것이 원칙, 평행으로 한다라는 것이 맞고, 기울인다면 5도 정도 기울여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작업 시에는 변속기의 단수를 높이면 작업률이 높아진다, 좋아진다. 변속기의 단수를 높이면 속도는 빨라질지라도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작업 효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단단한 땅을 굴삭 시에는 그라인더로 버킷을 날카롭게 만든 후 작업을 하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뭘 끼운다고 그랬죠? 투스, 버킷 투스를 끼우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이 되겠죠.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굴삭 작업 시에서는 버킷을 수평, 평행 또는 약 5도 정도 앞으로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로드 지면을 굴삭할 때 버킷의 틸팅 각도, 수평 또는 5도 정도.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0에서 10도 정도. 로드의 유압 탱크에 배풀판을 설치하는 이유. 자, 유압 탱크에다가 이 탱크면 여기에 가운데가 이렇게 배풀판이 있어요. 격리판이. 이것은 이제 작업유가 펌핑으로 올라가는 작업유가 되겠고, 여기는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리턴 유가 여기로 되겠어요. 근데 이 돌아오는 리턴유에는 주로 뭐가 많이 들어갔냐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침전물, 찌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침전물도 가라앉히고 공기를 이제 제거하는 것이죠. 여기 담아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 공기가 들어있는 유압유가 여기에 인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풀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기포가 흡입관으로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이것이 제일 주된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다면은 찌꺼기를 침전시키는 것, 이 정도가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배풀판을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포가 흡입관으로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포는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오일에 들어가는 공기가 있어요. 여기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정화작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기포가 흡입관으로 혼입된 것을 막기 위해서 배풀판을, 중간 격리판을 설치해준다. 그래서 기포가 흡입관으로 혼입된 것을 막기 위해서 배풀을 설치합니다. 로더의 버킷 용도별 분류 중 나무 뿌리 뽑기, 제초, 제석 등 집안이 굳은 땅의 굴삭 등에 적합한 버킷은, 이건 레크 블레이드 버킷이라고 하죠. 레크 블레이드 버킷. 그래서 이것은 그냥 눈도장 찍어두시고 암기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버킷 중에서 나무 뿌리 뽑기, 제초, 제석 등의 매우 굳은 땅의 굴삭에 적합하다. 레크 블레이드 버킷이 되겠습니다. 오한계 두식 로드의 주행 방법으로 틀린 것은,
여작은 땅은 피해서 주행한다. 맞습니다. 가능하면 평탄한 길로 주행해라. 이게 주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 등이 스프로켓에 부딪히거나 올라타지 않도록 주의해라. 돌 등이 스프로켓에 부딪히거나 올라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맞습니다. 요철이 심한 곳은 신속히 통과한다. 신속이 아니라 서행이죠. 서행. 요철이 심한 곳은 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철이 심한 곳은 서행하여 통과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로더의 적재 방법 중 버킷을 어느 쪽으로나 기울일 수 좁은 장소에 사용하기 편리한 형식은, 이런 경우에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 기출문제에서 나온 것인데요. 사이드 덤프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좁은 장소에서 사용하기 좋다라고 하면 오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정답이 두 개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나 적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이드 덤프형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 저쪽이 터져 있는 거죠. 이 사이드가.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 두 개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버헤드형이 무엇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죠. 덤프차 앞쪽에서 굴착해가지고 장비 위를 넘어서 후면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굴착해가지고 바로 넘어서 여기로 넘어와 버리는 거죠. 좁은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좁은 장소에서. 이 오버헤딩이에요. 사이드 덤프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기출문제인데 정답이 두 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피하고 가겠습니다. 로더의 주차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차할 때는 반드시 버킷을 땅에다가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땅이 닿도록. 시야권을 버킷을 높이 든다? 그러니까 틀렸죠. 땅에다 완전히 내려놔야 합니다. 전선이 있는 곳에서는 차실과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전조의 조짐이 보일 때 후경각을 낮춰 조절한다. 맞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 맞습니다. 틀리는 것은요. 주차 시에는 버킷을 완전히 땅에 지면에 닿도록 내려놓습니다. 주차 시에 버킷은 지면에 닿도록 내려놓는다. 근데 버킷을 높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이 되겠죠. 로더의 상차 작업 중 로더가 버킷에 작업물을 담아 후퇴하고 로더와 작업 대상물 사이에 덤프트럭이 들어오는 방식은, 이제 이 방식은 아시겠죠? 이렇게 있다면 이게 덤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더가 이게 로더죠. 로더가 이렇게 있고요. 덤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로더죠. 로더가 들어가서 짐을 싣고 나옵니다. 그러면 덤프가 들어가요. 그때 로더가 덤프에 짐을 상차를 시켜주면 다시 덤프가 빠져요. 덤프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로더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이 모양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양이 I자 같다 그래가지고 I형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더의 상차 작업 중 로더가 버킷에 작업물을 담아 후퇴하고 로더가 들어갔다가 후퇴하고, 그러면 로더와 작업 대상물 사이에 덤프 트럭이 들어와서 싣고 또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I형 상차법이라고 한다. 타이어식 로더의 붐과 버킷 내부를 동시에 당기면, 자, 로더의 붐은 밀면 내려가고 당기면 올라오죠. 올라오고. 그리고 버킷은 동시에 당기면 오므라드는 거죠. 당기면 버킷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더의 붐도 당기고 버킷의 레버도 당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승하면서 동시에 오므라들겠죠. 상승하고 버킷은 오므라든다. 네. 붐을 당기면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하고 버킷은 당기면 오므라드니까 오므러진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타이어식 로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습지, 연약지 작업에는 어려움이 있죠.
박히니까 빡겠죠. 차체의 뒷부분에 카운터웨이트를 두어서 균형을 맞춘다. 이건 맞습니다. 전륜 구동, 후륜 조향 방식이다. 맞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45km다. 시속 3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 작업 기계는 전륜 구동의 후륜 조향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동이 전해지고 후륜은 방향을 튼 데 사용되는 것이죠. 뒷부분에는 카운터 밸런스 웨이트를 넣어가지고 무게의 중심을 맞추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휠로더의 최고 속도는 시속 30km이다. 로더의 버킷 용접을 분류 중 파이프 등 길고 둥근 물체, 길고 둥글다. 그러면 딱 보기에도 원목이 생각나죠? 원목 작업 버킷이 되겠습니다. 버킷 표준 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지표 기준면에서 최대 높이로 올리는데 필요한 시간, 상승 시간입니다. 로더의 진행 방향 또는 지면 아래를 굴삭할 수 있으며 대상물을 인양선의 덤프 작업이 가능하다. 자, 굴삭할 수 있다. 대상물을 인양하고 선회하고 덤프 가능하다. 그게 뭐겠느냐 하는 거죠. 뒤에 들어있는 백호. 백호는 땅을 파서 인양하고 선회하고 덤프 작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앞에는 셔블, 뒤에는 백호, 파는 거. 그래서 로더의 진행 방향 또는 지면 아래를 굴삭할 수 있다. 땅을 파는 거죠. 이게 백호가 되겠습니다. 로더 작업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붐 실린더는 붐의 상승 하강 작용을 해준다. 작업 장치를 작동케 하는 실린더 형식이 단동식이다. 이거는 복동식이죠. 틀린 것이고요. 로더의 규격은 버킷의 용량 세제곱평방으로 한다. 버킷 실린더는 버킷이 오므림 벌림 작용을 해준다. 맞습니다. 붐 실린더는 붐이 상승 하강하는 것은 맞고요. 버킷 실린더는 버킷이 오므라들고 벌려지게 해주는 것. 그래서 틀린 것은 작업 장치를 작동하게 하는 실린더 형식은 주로 복동식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동식은 한쪽으로만 움직이는 것이고 복동식은 이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이게 복동식이 되겠습니다. 작업 장치를 작동하는 실린더 형식은 주로 복동식입니다. 노드를 이용하여 적재물을 운반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버킷을 어느 정도요? 한 60cm 정도 들고 지면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고 다녀라. 그런데 1.6m라는 게 틀렸고요. 하중을 버킷의 한 곳에 아니죠.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고압선 아래에서는 버킷을 최대한 올려 아니죠. 최대한 내려서 고압선에 닿지 않게 해야겠죠. 그리고 차실을 보호해야 되고요. 그게 틀렸고. 장비가 전방으로 전도되면 즉시 버킷을 하강시켜서 균형을 유지해줘라. 이건 맞죠. 앞으로 물건을 버킷에다 이렇게 들었는데 앞으로 쏠려서 기울려고 한다. 그러면 이걸 내려가지고 버킷을 내려서 지면에 닿게 해주면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비가 전방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즉시 버킷을 하강시켜서 균형을 유지해라.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로더로 적재물을 운반할 때 버킷은 어느 정도 든다고요? 약 60cm 정도 들고 운행하고 하중은 버킷을 전체로 분산시켜야 되고 고압선 아래에서는 버킷을 낮추어서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한다. 타이어식 로더가 무한계지식 로더에 비해서 좋은 점은 기동성이 좋다는 것이죠. 나머지 비포장 도로 작업이나 습지 작업, 견인력 등은 다 무한계 도식이 좋습니다. 무한계 지식 로더에서 프론트 아이들러의 역할, 프론트 아이들러가 하는 주의 역할이 뭡니까? 방향 전환입니다. 트랙을 구동하는 것은 스프로킷이죠. 이건 아니고요. 트랙의 회전을 조정한다. 방향 전환. 이게 맞죠?
동력을 트랙으로 전달한다. 이게 스플로시시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트랙의 진행 방향을 유도한다. 이게 맞는데 트랙의 회전을 조정한다. 이건 회전이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진행 방향을 유도한다는 것이 맞아요.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진행 방향. 트랙의 회전이라기보다는 진행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러가 어떤 것이냐면 요 앞에 있는 거, 요게 아이들러예요. 이게 스프리핏이죠, 스프로킹. 여기서 구동력이 체인으로 이걸 돌리는 겁니다. 요 위에는 상브롤러, 요 밑에 하브롤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슈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프론트 아이들러가 하는 역할은 방향전환이 되겠습니다. 굴상면에 로드를 진입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굴상면에는 몇 도로 해라? 수평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수평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각도는 몇 도예요? 0도예요, 0도. 그래서 굴상면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굴상면에는 90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즉 여기가 굴상면이라고 하면 차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로더가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굴상면하고의 각도는 90도라 해야 된다. 그래서 180도 그랬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 차체와의 각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버킷의 날과 지면은 이건 수평이에요. 버킷으로 말하면 수평으로 들어가야 되고 차체로 말하면 90도 각도로 들어가야겠죠. 돌출도 부분은 진입하지 않도록 한다. 맞습니다. 진입 시 급변속이나 급변을 피하도록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굴상면에 들어갈 때는 직각으로 진입한다. 이게 굴상면이면 진입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직각이 되게 진입을 한다는 거죠. 네, 버킷의 날은 수평으로, 이 땅과 수평으로 들어간다. 로더 버킷에 토사를 채우려고 할 때 버킷은 지면과 어떻게 한다? 평행하게 한다. 수평으로 한다. 로더의 적재 방법 중 버킷을 좌우 어느 쪽으로나 기울일 수 있어서 좁은 장소에서 하기 편하다. 이 문제도 아까처럼 이게 이중으로 될 확률이 많아요. 근데 좌우 어느 쪽으로나 가능하다라고 하면 사이드 덤프형이에요. 그런데 좁은 장소에서 그러면 또 오버헤드형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 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제가 여기서는 그냥 지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이드 덤프형이라는 게 이거예요. 여기 터져 있는 거예요. 여기 터져 있는 거. 그래서 사이드로도 짐을 부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이드 덤프형입니다. 로더의 조향장치 중 허리 꺾기 조향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허리 꺾기는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부위 작업장치가 이보다 더 꺾일 수도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꺾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 능률이 높아진다. 맞죠? 유압 실린더에 의해 굴절시키는 형식이다. 맞습니다. 회전 반경이 작아서 좁은 장소에 작업하기 편하다. 맞습니다. 로더가 많이 회전할 필요가 없죠. 이걸로 꺾기 해버리면 되니까. 앞뒤 차체가 핀과 조인트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작업 시 안정성이 높다. 이게 틀린 거죠. 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작업에 있어서 좁은 장소에서 상차할 때 아주 편리하죠. 왜냐하면 로더가 회전 반경을 적은 회전 반경으로서 꺾기 해가지고 상차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핀과 조인트의 부분이 고장이 빈번해서 안정성은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탁월한 작업성, 즉 회전 반경을 많이 잡지 않고도 좁은 장소에서 상차할 수가 있습니다. 로더 장비로 작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것은 뭐니 해도 토사 적재 작업이죠. 토사 적재 작업이 가장 주된 작업입니다. 로더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준비 사항이 아닌 것은 엔진 교환이나 연료는 언제 하라고요? 작업 시작 전이 아니라 작업을 마치고 연료의 보충. 전날 작업 마치고 엔진 오일이나 연료는 다 보충해 둡니다. 작업
후의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로더의 자동 유압 부음 킥아웃의 기능은 자동 유압의 킥아웃 세팅을 일정 높이까지만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도 이 이상은 안 올라가게 세팅 값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을 마련해 놓는 거죠. 그래서 붐이 일정한 높이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멈춰서 작업 능률과 안정성을 가하는 것이다. 매번마다 몇 미터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렵겠죠. 그래서 아예 여기서는 몇 미터 높이로 세팅을 해놓고 그러면 이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붐이 일정한 높이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멈춰서게 한다. 그것이 자동 유압 붐 킥아웃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붐이 일정한 높이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멈추어서 작업 능률과 안정성을 기하는 것 킥아웃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로더 작업에서 트럭으로 이동할 때 버킷은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정도 위로 해야 되냐? 이게 60에서 90cm다 그런데 또 이런 것에서는 이것도 지금 기출이에요. 예. 이렇게 나오면 그럼 어느 것을 골라야 되냐 하는 거죠. 예. 50, 그래서 약 60cm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과 가장 근접한 거 0.5m, 50cm. 로더 작업에서 트랙으로 이동할 때 버킷을 지면으로부터 원칙적으로는 60에서 90이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정답을 0.5m로 골라야 된다. 로더의 상차 작업 방식 중 좁은 공간에서 90도로 회전할 수 있어 작업의 효율적인 방법은 아까도 보았지만 이 90도를 유지하는 것은 L형도 있고 T형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L형은 없으니까 T형을 골라야 되는데 T형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 이렇게 지금 덤프타가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로더가 이렇게 버킷을 달고 있죠. 여기에 지금 상차를 하려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가서 실어요. 그리고 그대로 후진해 가지고 이렇게 상차를 해요. 그 모양이 이게 이제 T자 같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T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T형이라고. 그래서 T형 또는 90도 회전형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로드의 상차 방식 중 좁은 공간에서 90도로 회전할 수 있어서 작업의 효율적인 방법은 그러면 T형이에요. 90도는 L형도 90도고요. 근데 그래서 회전한다라는 말까지 썼기 때문에 이건 이제 T형을 골라야 할 겁니다.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로더 작업을 끝내고 주차할 때 버킷은 지면에 딱 닿게라는 거죠. 30cm 떼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 놓는다. 변속기 컨트롤 레버는 중립에 놓는다. 주차 완료에는 시동키를 뽑는다. 다 맞죠. 버킷은 지면으로부터 30cm가 아니라 지면과 밀착시킵니다. 지면 위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휠 로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퀴 달린 로더입니다. 카운터웨이트가 필요치 않다? 아니요. 반드시 필요하죠. 카운터웨이트는요. 앞에다가 중량물을 싣기 때문에 앞에다 중량물을 앞으로 꼬꾸라질 수가 있죠. 그 뒤쪽에다가 나비라든가 이런 걸 도와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앞하고. 이게 카운터 밸런스예요. 근데 카운터 밸런스 웨이트가 필요하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틀린 거죠. 일반 자동차보다 저속으로 운전한다. 맞죠? 버킷을 2, 3m 들어 올리거나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암에 부착된 실린더 링크로 버킷을 전방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휠 로더는 앞부분 화물 하중과 뒷부분의 무게 균형이 맞지 않아서 뒷부분에 균형축, 카운터 밸런스 웨이트를 둡니다.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로더의 동력 조향 장치가 고장 났을 때 수동으로 조향 장치를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것, 안전 체크 밸브입니다. 눈 덮인 비탈길에서 로더를 운행할 때 미끄러짐에 대처하려면요, 눈 덮인 비탈길에서 내리막길에서
그렇죠. 버킷을 접지시켜 줍니다. 그러면 로더가 미끄러짐이 좀 방지되겠죠. 그래서 버킷을 접지시켜 줍니다. 땅에 닿게 해준다. 로더의 저항 핸들이 무겁다. 거리가 먼 것은 저항 핸들, 이거 유압으로 그 핸들을 조작하죠. 그러니까 오일 펌프가 불량해가지고 제대로 유압을 못 주면 저항 핸들이 무겁겠죠. 또 저항 유압 조절 밸브가 불량해도 그렇고요. 호스나 부품 속에 공기가 침투해도 제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유압이. 저항 오일의 점도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저항 핸들이 무거운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저항 오일의 점도가 되겠습니다. 로드 장비에서 적재 방법이 아닌 것은 아까 충분히 봤죠. I 방식, V 방식, L 방식, T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M이나 N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이어식 로더 엔진 시동의 순서는 엔진 걸 때 주차 브레이크 위치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어 레버 중립에 있는지 확인하고 파일럿 컷오프 스위치가 잠금에 있는지 그리고 시동을 거는 이 순서로 시동을 걸게 되겠습니다. 휠 로더의 휠 허브에 있는 유성기어 장치에서 유성기어가 핀과 부착되었다. 그러면 유성기어가 안 돌아가 버리죠. 그럼 바퀴가 돌지 않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휠 허브에 있는 유성기어 장치 유성기어가 핀과 부착되어 융착되었다. 좀 전에 봤죠? 바퀴가 돌지 않는다. 유성기어는 엔진의 동력을 변속해서 추진축에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유성기어 핀이 유성기어와 용착되고 달라붙어버리면 바퀴가 돌지 않습니다. 타이어식 로더의 동력 전달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감속 기어는 최종 감속을 해서 구동력을 증대한다. 맞죠? 바퀴는 구동 차축에 설치되고 허브에 링 기어가 고정된다. 맞습니다. 차동장치의 차동 제한장치는 없고, 아니죠. 차동 제한장치가 있죠. 그래서 미끄러짐을 방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없고, 그래서 그냥 틀린 거죠. 유성기어 장치에 의해 차동 제한을 한다. 차동 제한장치가 없고 하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토크 변환기는 변속기와 함께 알맞은 회전비와 토크비를 조정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로더 장비로 작업할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토사 적재 작업이죠. 훅 작업은 뭡니까? 이건 기중기에서 들어 올릴 때 훅 작업을 하는 거죠. 백호 작업은 이건 땅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굴삭기에서 많이 사용하고 스노우 플로우는 눈을 길가로 밀어내는 거. 눈이 많이 쌓였을 때 눈을 치우죠. 길가로 밀어내는 거. 이거 그레이드가 하는 작업입니다. 모터 그레이드가. 그래서 노드 장비로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것은 뭐니 해도 흙이나 모래를 상차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사 적재 작업이 되겠습니다. 휠 로더의 작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정리 작업, 굴삭 작업, 적재 작업 이거 다 할 수 있죠. 근데 인양 작업은 요건 기중기가 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로더 작업 시 붐을 하강시키려면 밀면 내려가고 당기면 올라가죠. 그래서 조정 레버를 민다. 그러면 하강되죠. 당기면 올라오죠. 로더 운전자가 자리를 비울 때 안전 측면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리를 비우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킷을 땅에 내려놓아야죠. 근데 버킷을 올리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주정차하려면 버킷은 반드시 땅에 내놓는다. 그렇게 아주 습관을 하십시오. 로더 작업 중 기계장치에서 이상 신호가 난다. 그러면 뭐예요? 멈추고 점검해야겠죠. 즉시 작동을 멈추고 점검한다. 로드로 주행 가능한 내리막은 35도, 오르막은 25도, 측면은 10 내지 16도, 내리막은 35도입니다. 로드 주행 중 핸들이 무거운 이유로 거리가 먼 거, 유압이 낮다든가 조향 오일이 펌프 불량이다, 호스나 펌프에 공기가 있다면 다 유압이 제대로 말을 안 듣죠. 이 로드의 중에 핸들은 유압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오일 펌프 회전이 빠르다 그러면 유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핸들이 무거운 이유로 거리가 먼 거 그러면 4번이 되겠습니다.
타이어식 로더로 바위가 있는 현장에서 작업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바위가 있다. 공기압을 높인다. 높인다가 아니라 그냥 적정 공기압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컷 방지용 타이어를 사용한다.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홈이 깊은 타이어, 이렇게 홈이 깊은 이런 타이어를 사용해야 된다. 슬립이 일어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이어 공기압은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지 기압을 높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년이 경과된 타이어식 로드의 검사 유효기간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을 초과하면 1년마다 받고 20년 이하이면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15년이라고 그랬으니까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로더의 적재, 운반, 투입의 연속 작업을 다 해서 뭐라고 그러냐? 운반 작업이라고 그러죠. 운반 작업이라고 한다. 로더 작업 중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후진 시에는 그렇죠. 후진 시에는 뒤를 신중하게 살핀다. 버킷에 토사를 담아 급경사를 내려갈 때는 후진으로 이동한다.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버킷에 토사를 담아 급경사, 경사가 급한 걸 내려갈 때는 후진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다. 앞바퀴를 교환할 때는 버킷으로 지면을 누리면 앞바퀴가 들리겠죠. 그때 고인목을 반드시 고인목 지주대 설치 안 하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고인목을 고이고 그리고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버킷에 토사를 채우지 않고 있을 때에는 항상 높이 들고 이동한다. 높이 들고가 아니라 몇 cm 정도 든다고 그랬죠. 한 60cm 정도 들고 이동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더 작업 시 버킷은 지표면에서 약 50cm 또는 60cm 정도 들고 이동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더의 토사깎기 작업 방법 중 잘못된 것은 로더의 무게가 버킷과 함께 작용하도록 한다. 맞죠? 특수 상황에는 항상 로더가 평행되도록 한다. 맞고요. 깎는 깊이 조정은 붐을 약간 상승시키거나 버킷을 복구시켜서 한다. 맞습니다. 버킷의 각도는 35 내지 45도로 깎게 하는 것이 좋다? 아니죠. 버킷의 각도는 수평이거나 또는 많아야 5도 정도. 5도 정도 깊이로 그렇게 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버킷의 각도는 토사깎기 버킷의 각도는 약 5도 정도 기울여 작업한다. 틀린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로드를 점검할 때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우선 정답부터 보면요. 버킷을 지지하여 장치 앞바퀴를 들어 올린 후 여기까지는 맞아요. 들어 올린 후에 뭐 해야 돼요? 지주목을 설치해 줘야 돼요. 안전블록이라든가.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바로 장비 밑으로 자기가 들어갔다.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압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붐이 작동을 못 해주거나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차체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겠죠. 그러면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버킷을 지지하여 장치 앞바퀴를 들어 올린 후까지는 맞아요. 그런 다음에 뭘 해줘야 됩니까? 안전지조나 또는 안전블록을 설치해가지고 그 버팀목으로 버티게 해주고 들어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바퀴를 들여 올린 후에 바로 장비 밑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로더의 작업 방법으로 맞는 것은 굴삭 작업 시에서는 버킷을 수평 또는 약 5도 정도로 기울이는 거다. 이건 계속해서 보았던 것이고요. 맞습니다. 굴삭 작업 시에서는 버킷을 올려 세우고 틀렸죠. 작업 시에는 변속기의 단수를 높이면 작업률이 좋아진다. 오히려 견인력이나 이런 힘이 좋으려면 단수를 낮춰야죠. 단단한 땅을 굴삭할 때는 버킷을 날카롭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건 투수를 껴야 돼. 투수를. 이빨 달린 투수를 끼워 작업해야 돼. 다 틀린 거죠. 잠깐만요. 지금 작업 방법으로 맞는 것은 그러니까 맞는 이것도 틀렸죠. 그러니까 맞는 것은 2번만이 맞는 것이 되겠네요. 4번은 투수를 사용해야 된다. 3번은 오히려 단수를 낮춰서 힘있게 작업을 해야 된다. 굴삭 작업 시에는 버킷을
올리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또는 5도씨 정도로 이렇게 해서 굴삭을 들어가야 된다. 굴삭 작업 시에는 벅깃을 수평 또는 5도씨 정도로 기울인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타이어식 로더의 허브에 있는 유선기어 장치 기능에 대한 것. 유선기어 장치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죠? 감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구동력을 높여줍니다. 이게 유선기어 장치예요. 그래서 회전 속도를 감속시키고 구동력을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한계 디식 로드의 주행 방법으로 틀린 것은 주행입니다. 연약한 땅은 피해서 가라. 가능하면 평탄한 길을 가라. 돌 등이 스프로킷에 붙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 맞죠? 요철이 심한 곳은 신속히 통과한다. 신속히가 아니라 오히려 서행해야겠죠. 요철이 심한 곳은 서행하라. 그래서 요철이 심한 곳은 서행으로 통과한다. 타이어식 로드의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이어식 로드로 나무 뿌리 제거한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나무 뿌리 제거 작업은 로더에는 부적합하고 이것은 불도 작업으로 오히려 적합하다. 그래서 타이어식 로더로 작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나무 뿌리 제거입니다. 로더 기관의 일상 점검 내용으로 틀린 것. 윤활유의 색깔과 점도를 확인한다. 기관이 가동된 상태에서 오일 게지. 이건 안 되죠. 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 오일 게이지를 봐야지. 기관이 가동되면은 오일은 전부 다 기관으로 기관을 따라 돌게 돼 있죠. 기관의 각 부품으로. 기관을 가동시켜 놓고 오일 게이지 봐봐야 별 의미가 없죠. 누유는 안 되는지 가동시킨 상태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급유 레벨은 풀선까지 되도록 좀 채워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풀선에 약간 못 미치게 한다라고 이제 원래는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오일 게이지의 점검은 엔진을 정지시킨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일이 딱 정지돼서 가라앉을 때 그때 오일 팬에 모여든 후에 실시해야 한다. 기관의 가동 상태에서는 오일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일이 전 기관을 따라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오일이 얼마나 들어있나를 점검하는 건 의미가 없죠. 로더의 주차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선이 있는 곳에서는 차실과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전조의 젖음이 보일 때 후변각을 낮춰 조절한다. 맞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 주차할 때요. 시야 확보를 버킷을 높이준다. 틀렸죠. 반드시 버킷은 땅에다가 내려놓는다. 이렇게 지면에 닿게 내려놓는다. 주차 시 버킷을 지면에 내려놓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로더를 90도 방향으로 진입하여 상차하는 적재 방법은 90도 방향 그러면 두 가지라고 그랬죠. L형, 이게 90도죠. L형. 그 다음에 T형. 이 T형도 이게 90도잖아요. 90도. 그래서 L형이나 T형이 90도 방향 진입입니다. 여기 T형은 없고 L형만 있습니다. L형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로더를 이용하여 적재물을 운반할 때 주의사항으로서 옳은 것은 버킷을 1.5m 이상 올리고 계속 나오죠. 버킷은 원래는 60 내지 90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60cm 정도 들고 움직인다. 하중이 버킷의 어느 한 곳에 집중시킨다가 아니라 분산시킨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죠. 고압선 아래에서는 버킷을 최대한 높이 올려. 그러면 고압선하고 다 버리죠. 틀렸죠. 장비가 전방으로 전도되면 즉시 버킷을 하강시켜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버킷은 약 60cm 정도 올려서 운행하고 하중은 분산되게 하고 고압선 아래에서는 버킷을 낮추어서 안전하게 운행해라. 무한계 디식 로드에서 덤핑 클리어런스가 커지면 지면과 이 버킷의 이 높이가 덤핑 클리어런스라고 그랬죠. 덤핑하기에 좋은 온도, 여기 적재함보다 높아야 합니다. 버킷을 들어 올리는 높이가 높아진다. 덤핑 클리어런스가 커지면 이라는 말은 이 거리가 커지면 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높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버킷을 들어 올리는 높이가 높아지면 덤핑 클리어런스가 커지게 되겠습니다. 하부 구동체에서 장비의 중량을 지탱하고 완충작용을 하며 대각 조지가 설치된 거 트럭 프레임이죠. 트럭 프레임.
트랙 프레임이 어디 있냐면은 이 프론트 아이들러, 이 스프로킷, 요 사이를 이어주는 이 속에 들어있는 철제 프레임이에요. 철제 프레임. 이 철제 프레임이 전체의 하중을 버텨주는 거예요. 이게 철제 안에가 들어있는 철제 프레임. 그래서 이 바퀴와 이 바퀴 사이에도 이렇게 철제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철제 프레임이 하중을 견뎌준다. 유압 모터의 회전 속도가 규정보다 느리다. 그 원인은 유압 모터가 느리다는 것은 펌프에서 제대로 유압이 토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압 토출이 과다하다. 그러면 잘 돌겠죠. 모자라니까 속도가 느린 경우, 그 원인이 아닌 것 그랬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각 작동부가 마모 또는 파손되었다. 잘 안 돌겠죠. 유압부의 유입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모터를 제대로 못 돌리겠죠. 오일이 내부 누설이 있어가지고 유압이 제대로 안 받는다. 이런 경우는 다 유압 모터를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압 펌프에 토출량이 부족하면 유압 모터는 유압 펌프로 돌리니까요. 유입량이 부족하면 회전 속도가 규정 속도가 느리게 된다. 이 그림으로 본다면 여기서 원동기가 돌아가면서 유압 펌프를 돌립니다. 그러면 압이 쭉 받아가지고 쭉 올라가서 이 부분이 액추에이터죠. 이 작동부라는 거죠. 여기 실린더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모터가 들어가면 유압 모터가 되는 거예요. 유압 모터는 누가 돌린다? 이 유압으로 유압 모터를 돌리는 겁니다. 이 유압이 적으면 유압 모터가 제대로 못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압의 토출량이 적다든가 유압류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으면 유압 모터가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어 펌프의 특징이 아닌 것은 기어 펌프는요. 우선 구조가 간단합니다. 흡입력은 좋아요. 고속 회전도 가능합니다. 흡입 저항이 적어서 캐비테이션도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단점은 뭐냐? 소음과 진동이 크다는 거. 수명이 짧다는 거. 대용량이 힘들다는 거. 그래서 기어 펌프의 특징이 아닌 거. 소형이며 구조가 간단하다. 피스톤 펌프에 비해서 수명이 짧고 진동 소음이 크다. 초고압에는 사용이 곤란하다. 이게 다 기어 펌프에 맞는 서술입니다. 피스톤 펌프에 비해서 흡입력이 나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스톤 펌프에 비해서 흡입력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기어 펌프가 이거예요. 이 기어가 지금 이제 동력을 받는 기어고, 요거는 맞물려서 헛도는 기어예요. 여기서 오일이 들어가가지고 기어에 물려서 여기서 토출이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구조가 간단해요. 그런데 이 기어가 둘이 물려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마모가 심하고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짧다. 그 다음에 이 둘이 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이 많아요. 소음이 많고 수명이 짧고 구조는 간단하다. 흡입력도 좋다. 이런 것이 기어 펌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노드 레버 조작 시에 A 방향으로 조정 레버를 당겼을 경우에 나타나는 변화. 지금 이렇게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이쪽 좌측으로 돌렸을 때, 이 말이죠. 좌측으로 밀었을 때, 그 다음에 우측으로 밀었을 때는 어떠냐? 좌측으로 당기면은 버킷이, 이건 버킷이에요. 버킷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또는 버킷이 올라간다는 것은 오므라든다하고 똑같죠? 오므라든다. 오른쪽으로 하면요. 내려간다. 또는 버킷이 펼쳐진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버킷이 펼쳐지는 거,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오므라드는 거, 이렇게 같은 거.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가면 버킷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조작 시 A 방향으로 조정 레버를 당겼을 경우에는 어떤다? 버킷이 올라간다 또는 오므라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버킷이 A 방향으로 하면 상승하죠. 이쪽으로 가면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상승한다는 건 안으로 오므라든다 이 말이고, 우측으로 가면, 이 방향으로 가면요, 버킷이 내려간다
또는 펼쳐진다. 겉이 밖으로 펼쳐진다, 하강한다. 이런 표현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중 이런 그림은 뭐냐 이거죠. 이게 뭔가 폭발하는 그림이죠. 빵하고 폭발성 물질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런 그림은 폭발성 물질이다. 유압장치에서 유압조정 밸브의 조정 방법은 유압조정 밸브는 잠그면 조이면 압력이 높아지고 조이면 압력이 높아지고 풀면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밸브 스프링의 장력이 커지면 장력이 커진다라는 말은 꽉 조여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유압이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지겠죠. 틀렸고요. 압력 조정 밸브가 열리도록 하면 열리면 유압은 낮아지겠죠. 높아진다 그래서 틀렸고요. 조정 스크루를 풀면 유압은 높아진다, 풀면 낮아진다 하니까 틀렸고요. 조정 스크루를 조이면 유압은 높아진다. 이것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압 조정 밸브는 조이면 압력이 높아지고 풀면 낮아진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가스 누설 검사의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은 가스가 누설되는지는 비눗물로 해보면 가장 잘 알 수가 있죠. 비눗물을 가스 누설 위험 부위에 칠하면은 누수가 된다면은 비누 거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 누설 점검의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은 비눗물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근로자가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서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렸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변속 클러치가 떨어져 엔진의 동력이 차축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는 자, 브레이크 페달만 밟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어떻게 되죠? 동시에 클러치까지 떼져버리는 거예요. 브레이크 페달만 밟았는데 클러치까지 떼지는 거예요. 이것이 클러치 컷오프 밸브입니다. 클러치 컷오프 밸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뿐인데 변속 클러치까지 떨어져서 엔진의 동력이 차축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이것이 클러치 컷오프 밸브가 되겠습니다. 부동액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부동액은 물이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넣는 것인데 부동액을 넣었더니 물과 혼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물은 얼어버리겠죠. 그래서 부동액은 물과 잘 혼합될 것이라야 합니다. 부동액의 조건은 물과 잘 혼합될 거, 침전물이 없을 거, 비등점이 물보다 높고 빙점은 물보다 낮을 것. 그러니까 잘 끓지 않고 잘 얼지 않을 거 이 말이죠. 맞습니다. 부식성이 없고 팽창지수가 적을 거. 맞죠? 휘발성이 없고 순환성이 좋을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물과 잘 혼합되지 않을 것. 이것은 부동액의 구비 조건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작동류의 과열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작동류가 과열되려면 그렇죠. 유압장치 내에서 작동류가 누출돼 가지고 작동류가 얼마 없다. 그러면 과열될 수가 있겠죠. 고열의 물체에 작동류가 접촉되었다. 그래서 열이 계속 작동류로 전달된다. 작동류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과부하로 계속 작업을 했다. 과열될 수 있겠죠. 유압회로서 유압 손실이 적다. 유압 손실이 적다라는 말은 유압이 많다. 유압 손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유압 손실이 많으면 계속해서 작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겠죠. 그럼 유압류가 과열되기 쉽겠죠. 근데 유압 손실이 적다 그러면요, 과열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유압회로에서 유압 손실이 클 경우에 작동류가 과열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데 유압 손실이 작다 그랬으니까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압 실린더의 구성품이 아닌 것. 구성품은 실, 피스톤, 쿠션기구 이건 다 유압 실린더의 구성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유압 밴드는 아닙니다. 실, 피스톤, 쿠션기구는 유압 실린더의 구성품입니다. 건설기계 등록번호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
여기에 이것을 지워버리시죠.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로 맞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부과하는 이렇게 되겠네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로 맞는 것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번호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로 맞는 것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노도 주행 중 조향 핸들이 무겁다. 이 조향 핸들은 유압으로 조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압화가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일 펌프의 회전이 빠르다. 그러면 제대로 유압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죠. 무거울 리가 없겠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지금 이런 경우 문제가 있죠. 유압이 낮다. 오일 펌프가 불량하다. 호스나 부품 속에 공기가 들어가 있다. 이런 경우 유압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원인이 되고 이것은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노도 작업 중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버킷에 토사를 채우지 않았을 경우는 항상 높이 들고 이동한다. 이게 틀린 거죠. 한 60cm 정도의 땅과의 이격거리를 두고 이동하라. 후진 시에는 뒤를 신중하게 살핀다. 맞습니다. 버킷에 토사를 담아 급경사를 내려갈 때는 급경사 내려갈 때 후진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한 바퀴를 앞바퀴를 교환할 때는 버킷으로 지면을 누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고임무 안전지주를 받치고 그리고 나서 해라. 그래서 작업 시 버킷은 지표면에서 4, 50cm 이것도 좀 그러네요. 60cm 정도 들고 다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고쳐주시면 좋겠네요. 한 60cm 정도. 작업 시 버킷은 지표면에서 한 60cm 정도 되도록 들고 다닌다. 정지 위치에서 로드의 붐이 저절로 하향한다. 다음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로드의 붐이 저절로 하향한다 라고 하면 상승회로 안전밸브 이상이 있다든가 또는 하향회로 안전밸브 이상이 있다든가 패킹의 결함이 있다든가 이런 겁니다. 메인 압력 조절 밸브의 메인 전체인데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렇죠. 붐에 국한해서 보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붐이 하강되니까 저절로 로드의 붐이 저절로 하강된다. 그럼 붐 상승회로나 붐 하향회로나 붐 실린더 패킹 이렇게 답을 찾아야 할 겁니다. 메인 압력으로 가면은 좀 거리가 멀죠. 다음 도로의 명판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남대로는 도로 이름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강남대로. 일이 나타내는 위치는 도로가 시작하는 현 시점. 이것은 도로가 나타내는 위치는 도로가 시작하는 시점. 1부터 669까지 이 말이죠. 강남대로는 699m이다. 이건 틀린 거죠. 메타가 아니죠. 699. 이걸 도로 명칭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그 지번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하죠. 흥양로 30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1부터 30까지 이런 말이에요. 1부터 699까지 지번이. 근데 메타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한쪽 방향 왼쪽 한 방향 도로 명판이다. 그렇죠. 왼쪽 한 방향 도로 명판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는 강남대로 1이고 이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강남대로 699까지 있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앞으로 699m 남았다. 이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강남대로는 699m이다. 이러면 이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관공서용 건물 번호판. 경찰이 격리하고 있는 그림이 있죠. 관공서에는 건물 번호판이 이렇게 생겼다. 문현로 6 이렇게 하면 경찰이 격리하고 있는 관공서의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종강으로 마치겠습니다. 노도 운전기능사 필기 강의를 종강합니다. 그동안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기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고 실기에서도 무난히 합격하셔서 여러분의 취업에 큰 성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